회사 동기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건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씻을 힘도 없이 침대에 쓰러져 깊이 잠들었죠. 그런데 한참 자고 있던 새벽 4시, 요란한 초인종 소리에 깼습니다. 띵동, 띵동. 시계를 보니 아직 새벽. 숙취 때문인지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누군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거실을 지나 현관 앞까지 걸음을 옮겨 인터폰을 확인하니 익숙한 얼굴과 목소리가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설희. 문 좀 열어주세요. 얼마 전 친구와 이혼한 설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그녀는 비틀거리며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은 반쯤 풀려 있었고 검정 투피스에 검정 스타킹을 신은 채 머리와 옷매무새는 흐트러져 있었어요. 처음 그녀의 모습을 본 순간 어디 사고라도 난 게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그녀가 횡설수설하는 말을 듣고는 금세 눈치챘습니다. 술이 많이 취했구나. 그녀는 술에 취하면 늘 저를 동식 오빠라고 다정하게 불렀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애틋하게 부르던지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묘하게 마음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동식 오빠, 나 목말라 물 한 잔만 줘. 동식 오빠, 나 술 취한 거 아니야. 나랑 한 잔 더 하자. 오랜만에 서울에 왔는데 갈 데가 없어. 나랑 놀아줄 사람도 없고 말야. 동식 오빠가 하룻밤만 나랑 놀아줘.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그냥 동식 오빠가 생각나서요. 갑자기 내가? 동식 오빠. 내가 여기 오면 안 되는 곳인가요? 나 갑자기 섭섭해지려고 그러네. 당연히 아니죠. 안 그래도 나도 설희 씨 안부가 궁금했거든. 안부만 궁금했어요? 오빠는 저 안 보고 싶었어요? 당연히 보고 싶었지. 근데 연락 한 통을 안 해요? 그야 내가 먼저 연락해서 안부 묻고 그러기도 좀 이상하잖아. 창식이 눈치도 보이고 말야. 아무튼 잘 찾아왔네. 궁금하던 차에. 그럼 저랑 술 한잔 해요. 그리하여 새벽에 친구 아내와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빠 집에 와야 할 것 같아. 정말 너무 좋았어.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긴 가끔 이렇게 즐기면 되지. 앞으로 자주 와. 그녀가 눈을 찡그시며 나를 바라봤고 나는 윙크를 날려줬다. 나 정말 오랜만이야.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그게 좋았다는 거지? 응. 셀레이는 이런 기분을 쉽게 느낄 수 없는데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나를 응시했다. 자주 와도 괜찮지? 언제든지 와도 된다니깐. 그녀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솔직히 말할게. 전 남편은 생각도 안 나는데 동식 오빠는 자꾸 생각나더라. 호호. 그녀와 있으면 어색한 기운은 없었습니다. 한때는 농담처럼 우리가 결혼했으면 훨씬 더 행복했을지도 몰라 라는 말을 주고받을 정도로 편한 사이였으니까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서로가 점점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애교 섞인 성격은 제 마음을 녹였고 대화도 너무 잘 통했죠.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정말 이런 행복함과 짜릿함을 느낄 수 있구나. 그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항상 즐거웠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면서도 설레는 묘한 감정이 늘 내 곁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2살이고 5년 전에 이혼한 평범한 남자입니다. 37번째 어느 여름날 지긋지긋한 이 무더위처럼 지치고 힘들었던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이혼을 선택했죠. 27의 나이에 친한 친구들 중 가장 먼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을 준비했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결혼 준비 중 유산되고 말았네요. 처음부터 삐걱거린 출발이었지만 일찍 결혼한 애들은 금방 찢어진다느니 어릴 때 결혼하면 후회한다느니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지겹게도 싸우고 지지고 볶는 와중에도 고란듯이 잘 살아보려고 참으로 많이도 노력했습니다. 그런 내 결혼 생활이 결국은 남들 말 틀린 것 하나 없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어 좀 우습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했네요. 10년간의 결혼 생활 중 우리 이혼하자 찢어지자 소리를 참 많이도 했어요. 지겹다롱 말이죠. 생각해보면 못해도 한 100번쯤은 한 것 같아요. 남들이 들으면 헉 할 법한 이유에서부터 이젠 생각나지도 않는 아무것도 아닌 이유까지 지겹게도 싸우며 이혼한다 소리를 했는데
웃기지도 않게 그 이혼한다는 소리가 반복될수록 이혼에 대한 내용이 점점 구체적이 되어서 막상 이혼 서류를 제출할 땐 따로 합의봐야 할 내용이 하나도 없이 가정 가구 등의 처리, 재산 분할 등이 이미 그간의 싸움에서 모두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서류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의 정리뿐 아니라 마음까지 조금씩 정리하고 있었나 봅니다. 처음 이혼하자는 얘기를 했을 땐 참 많이도 상처받았었는데 그동안 싸우고 맞추고 포기하고 지치는 동안 감정이 다 닳아서 없어져 버린 건지 정말 무미건조하게 이혼하잔 말, 몇 시에 법원 앞에서 보잔 메시지, 몇 줄을 통해 우리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서류를 접수하고 나오니 여전히 쏟아지는 뜨거운 태양볕에 정신이 없었죠. 뭘 할까 하다가 집으로 돌아와 캠핑 장비들을 주문했습니다. 그래 이젠 온전히 나를 위해 살자.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녀석들과 결혼을 하고도 자주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서로의 집도 차로 10분 거리에 가까이 살면서 평일 저녁에도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거나 두어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족 여행도 다녔고요. 와이프와 아이들끼리도 친해서 남편들 없이도 모여서 수다 떨고 여자들만 여행도 다녀오고 물론 제가 이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잘 지냈다는 거죠. 뭐 그렇게 지낸 지가 벌써 10년 정도 되다 보니 서로 간의 가정사는 웬만큼 알고 지내는 게 당연하게 됐는데 문제는 한 친구 녀석이 결혼 생활에 불만을 토로하며 이혼 후 자유롭게 사는 나를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주말에는 캠핑도 다니고 클럽도 다니고 채팅 어플로 여자들도 만나고 다니며 누구 간섭 없이 사는 게 좋아 보인다면서요.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지났을 때쯤 그 친구는 마누라와 이혼 전제로 한 별거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 마누라가 바로 설희 씨고요. 불화의 원인은 친구 녀석의 외도였는데 친한 사이였던 저나 다른 친구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평소 가정적이던 친구였는데 회사 회식 중 여직원과 마음을 주고받았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저희가 물어도 답을 피하니 별일 아니라고 해서 가볍게 만나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결국 이혼하기로 했다더군요. 친구 녀석이 카드 대출까지 받아 그 여직원 오피스텔까지 얻어준 사실이 들통나면서 친구 와이프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왔는지 이혼하자면서 친정으로 가버렸던 거고요. 근데 이혼하고 얼마 안 되어 설희 씨가 우리 집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남편과의 이혼 문제, 양육권, 재산 분할 등의 문제로 물어볼 게 있다며 찾아오더니 이제는 술 생각나서 찾아왔다. 돌싱끼리 서로 챙겨주면 좋지 않느냐. 요즘 심적으로 힘든 게 너무 많다. 내가 너무 편하다. 힘들 때 의지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며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날도 새벽 4시에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술 한잔 하자고 해서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오빠는 이혼한 지 5년이 다 되어가는데 왜 여자친구 안 사겨요? 내 주변엔 괜찮은 여자가 없어. 그런 거지요. 그리고 편하게 만나고 싶어서. 혹시 재수 씨 주변에 괜찮은 친구나 언니 없나요? 소개 좀 시켜줘요. 미호는 없고 나랑 동갑인 돌싱은 하나 있는데. 그래요? 난 돌싱도 상관없는데. 난 다른 건 몰라도 성격이 좋아야 하는데. 그런 애가 있어요? 오빠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데요? 글쎄, 스타일보단 이쁘면 다 좋지 뭐. 저 같은 여자는 어때요? 설희 씨 정도면 꽤 괜찮지. 왁구가 장난 아니잖아. 저도 오빠 정도면 괜찮은데. 설희 씨 지금 나한테 플러팅하는 거야? 그냥 오빠랑 자주 만나다 보니 남자로 보이긴 해요. 나도 설희 씨가 여자로 보이는데 우리 이러다 사고 치는 거 아닌가 몰라. 오빠 그럼 저랑 한번 만나볼래요? 막 웃더니 갑자기 제 팔짱을 끼면서 나 정도면 오빠 연애 상대로 괜찮지 않아? 괜찮지. 너무나도 적극적인 그녀 모습에 내가 살짝 긴장하자. 뭘 그렇게 당황하고 그래? 오늘 좀 순수해 보이는 오빠 모습이 귀여워 보이네. 피하지 말고 이리 와봐. 결국 우리 둘이 합쳐 소주 3병을 까고 술 약한 썰이는 먼저 골아떨어졌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녀가 짬뽕라면을 끓여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녀와 저녁까지 함께 있다가 집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이혼하고 혼자 산 지도 5년 차. 정말 진심을 나누면서 이야기하고픈 이성 친구 하나는 두고 싶었죠. 설희 씨 저랑 비밀 친구 할래요? 비밀 친구요? 네. 상식이가 우리 사이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만나보자고요. 네. 좋아요. 비밀 친구, 그러니깐 뭔가 특별해 보이고 좋네요.
설이와 정말 잘 맞았어요. 나의 여자 버전인가 싶을 정도로 성격, 취미, 성향, 말투까지 정말 비슷해서 정말 잘 맞았네요.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녀가 먼저 그러더라고요. 오빠랑 나랑 진짜 소름 돋게 비슷하지 않냐면서. 혹시 오빠가 속으로 많이 양보하고 참고 있는 거라면 숨기지 말고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잘 맞았어요. 이런 게 찰떡궁합인가? 심지어 궁합도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비밀 연애였죠. 연애는 연애였지만 사람들 앞에서 저희 관계를 당당히 드러낼 수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밖에서 데이트할 때 불륜도 아닌데 매번 조심스러워야 하고 어디 다닐 때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거나 인스타에 데이트 사진도 올리지 못하고 말이죠. 그래도 저희는 너무나 잘 맞았기에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크게 다투지도 않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 행복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설이가 40살이 되면서 그녀의 마음에 큰 변화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저를 진지한 표정으로 불렀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낸 그녀의 말은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죠. 오빠, 나 선을 봐도 될까? 그녀의 어머니께서 지인을 통해 선을 보자는 제안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설이는 이제 나이가 적지 않았고 주변에서는 결혼에 대한 압박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가 공개되지 않은 이상 그녀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이가 선을 본다는 것이 단순히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그녀가 재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으니 말이죠. 무엇보다 그녀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가 저와의 관계가 애매하다는 점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네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을 보면 안 된다고 말하기에는 그녀의 상황이 이해가 되었고, 그래, 선을 봐도 되라고 말하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 아프니깐요. 애매한 우리의 관계가 결국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 같아 스스로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설이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녀를 붙잡고 관계를 공개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결심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녀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 맞을까요? 설이와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기에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그녀가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함께하는 것이든 아니든 말이죠. 아무리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봐도 설이보다 더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그녀를 붙잡고 싶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고 함께 결혼까지 가고 싶다는 마음이 확고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친구들의 반응이죠. 아마 그들은 우리가 함께하는 것에 대해 의심을 품고 나를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친구를 버리고 여자를 택했다며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설이를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진정한 선택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은 결국 옳다.